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22년 6월 29일 장마감 브리핑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뭐 전체적인 종목의 하락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뭐 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차익 차익 순매도가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 2일 동안의 상승이랑 다르게 어제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일어났다. 그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던지고 있는 거다. 기관이 매도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거고,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꼬셨다가 계속 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살짝 올려주면은 여기서 개인들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현물 즉 주식을 갖다가 비싸게 사주니까 올렸다가 등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어제 뭐 미국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장전까지만 해도 상승폭이 상당히 좋았는데 장 시작 전에 한 1.2%인가 이렇게 1.8%인가 이렇게 갔다가 한 번에 내려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스닥이 거의 뭐 한 마이너스 3%까지 가는, 여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해질 겁니다.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선물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면은 기관은 그냥 선물을 갖다 매수하니까 되는 거고, 외인이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총 누적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환율은 다시 1,300원대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시름을 놓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자, 월세를 더 낼 테니까 저랑 계약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에서 벌어지는 세입자 간의 경쟁이다. 자, 부동산 시장이 주택 매수 열풍이 뭐 임차 시장으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까지 주택 매수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임대료를 서로 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가 내가 매수를 하지 않고 렌트를 한다는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인 자산 가치의 하락에서 당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의 가치가 이제 앞으로 이제 떨어진 현금의 가치가 이제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100달러에 이제 렌트를 한다고 칠게요. 렌트를 한다고 치면은 향후에는 뭐 120달러, 130달러 이렇게 다시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이거를 갖다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이 가격대 고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금리를 갖다 아무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럴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고금리 상황에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렌트를 해서 선제적으로 계약금을 갖다 홀딩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동향이 제가 저번에 그 책 읽는 거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IT법을 터지기 전에 나타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 때문에 건설업계도 집을 덜 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사이클이란 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만원인데 목표 주가는 25,000원, 매도 보고서 나온 카카오뱅크 급락. 제가 카카오 시리즈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너무 고평가된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빠질 거다. 뭐 그때 뭐 카카오 게임즈가 잠깐 반등이 나왔었지만 11% 나온 다음날 바로 11% 빠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똔똔인 거예요. 똔똔인 상황이고, 지금 뭐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카카오를 많이 쓰죠. 카카오 많이 쓰고 뭐 통장 쓰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이거는 인터넷 뱅크라는 뭐 큰 이점이 있진 않아요. 뭐 대출을 하거나 전세를 하거나 그랬을 때 뭐 그 시중은행처럼 직접 가서 하지 않고 뭐 비대면으로 한다, 뭐 이런 부분은 뭐 좋은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에는 사실 크게 특이점이 없죠. 요즘 워낙에 인터넷 뱅킹이 전부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는 사업 이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금융지주, 이거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이 8조 7천억 원이에요. 8조 7천억.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오늘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4조 8천이 8천. 아직도 6조 정도의 갭이 있죠. 이 6조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상장 초기에 카카오뱅크가 얼마였느냐? 뭐 8만 원일 때 생각을 한다면은 이게 거의 한 30조가 넘었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거품이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금융지주랑 그 다음에 KB랑 같이 이거 두 개 합쳐도 시총이 카카오뱅크가 많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어마어마한 거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뒤에 뭐 기업 분석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고, 이게 카카오예요. 카뱅인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여기는 27조예요. 27조.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조죠.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뭐 여기가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비례를 해서 보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적어도 뭐 3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순이익이, 그런데 여기는 2천억 나오고 있어요. 2천억. 그런데 시가총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14조. 그죠? 여기가 8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고평가고 누가 봐도 저평가인지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당 배당금 자체도 여기는 배당 상량이 25%나 되죠. 근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뭐 상장을 작년에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기업을 분석하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상대적인 방법으로. 근데 너도 나도 이거를 사니까 비이성적으로 이걸 들어갔다가 지금 작살이 난 거죠. 오늘 보니까 그 조윤아 양 그것도 보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이제 사망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투기성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오늘 얘기했던 거 2400을 갖다가 하루 탈환하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하락이 이제 나올 때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매수를 좀 많이 받아줬어요. 근데 이게 더 깊게 나올 경우에는 큰일이 나는 거죠. 양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올라왔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이게 진짜 찐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갈수록 보시면은 양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고, 여기서부터는 음봉의 크기가 요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되고 다시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 나온다면은 정말 해피한 건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음봉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락의 폭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어제 신용잔고가 19조 탈환됐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보면은 아마도 18조 아래로 이게 내려가긴 했을 건데, 이게 월요일자라서 그래요. 월요일자라서 그런 건데, 아마도 내일쯤 되면은 여기서 아마 신용잔고로 다시 반등이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 분명히 하루 지나고 나서 이틀째에는 다시 그 미수나 뭐 이런 거 썼을 거예요. 반대매매 안 하고. 그래도 이거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벌써 한 반년도 안 돼서 시장에서 빌려 쓴 돈이 6조가 날아간 거죠. 6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파생되는, 여기 빌린 게 지금 6조라는 말은, 잠시만요. 어디 갔냐? 빌려 쓴 게 6조란 말은 여기에서, 아이고, 빌린 게 6조.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담보가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날아간 게 20%라고 얘기를 하면은 6조 곱하기 1.2 그냥 대략적으로 해주면은, 아니면은 뭐 6조 나누기 뭐 0.2 뭐 2조 해도 되겠죠. 6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아니구나, 잠깐만. 6조 나누기 0.2를 하면 됩니다. 6조 나누기, 아이고. 6조 나누기 0.2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느냐면 30조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 엮여있던 원금이 거의 한 30조 정도의 투자금이 뭐 안 좋은 쪽으로 날아갔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방한 거예요. 무방한 거. 원래 자금은 30조 정도인데 여기서 뭐 신용잔고가 6조 정도 날아간 거고, 실제로 원금은 뭐 이 정도의 파생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진 거예요. 스탁론까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주식만 이제 잡히는 건데 스탁론까지 예상을 하면 한 이 정도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폭이 아마도 한계 상황이니까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뭐 장마감 브리핑은 오늘 약간 빠진 거니까 좀 더 보고 내일 반등하길 빌면서 얘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면은 채팅창에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